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으로 수술비에 대한 걱정을 좀 덜게 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간병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기란 좀 어려워졌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또 비용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수술비와 함께 간병인 1단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유병자는 333으로 보다 저렴하게라는 주제로 저렴한 유병자 보험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속 있는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여러분, 수술비에다가 간병인 1단까지 얼마나,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또 금액을 합치면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시간에 수술비, 간병인 고용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동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1.7종 수술비와 간병인 입원 1당에 대한 내용으로 환상의 콜라보를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수술비가 존재를 하는데요. 1.7종 수술비, 1.5종 수술비, 몇 대 수술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이제 듣다 보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복잡할 텐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수술의 종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 수술비라고 할 수 있는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입니다. 자, 이 수술비는 포괄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술을 보장을 하고요. 그중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해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상해로 수술할 때 상해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하고 상해 수술비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질병 수술비인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 차이가 있지만 최대 80만 원 정도, 상해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 수술비가 있는데요. 종 수술비라고 하면 1.3종, 1.5종, 1.7종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의 난이도에 의해서 수술 코드로 인해서 이제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똑같은 1.3종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똑같은 1.5종이라고 할지라도 회사마다 약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최대 이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이 종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제일 쉬운 게 1종이고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3종이거나 5종이거나 7종이거나 이 각각의 약관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난이도에 의해서 가장 높은 수술은 가장 최대 금액인 수술비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수술비가 있는데요. 종합수술비는 일반적으로 회사들마다 몇 대 수술비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16대 수술비, 18대 수술비 이렇게까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최대 123대 수술비까지 나와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질병의 코드로 보장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구분을 잘 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종수술비는 수술 코드로 아까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질병 코드로 이제 보장하는 이 종합수술비는 내가 어떤 질병이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질병에 걸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수술, 방식이 다른 두 가지 수술을 따로 했다고 하면 종수술비를 가입한 경우에 이 두 분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보험금이. 반면에 또 종합수술비로 가입했다고 치면 동일한 질병이면 당연히 같은 수술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수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코드를 따라가느냐, 질병의 코드를 따라가느냐를 가지고 수술비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수술, 느낌적으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건 보험 약관상의 수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약관상에 나와 있는 수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술이란 약관상에서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은 의사가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혹은 절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면책 조항인데요. 이 면책 조항에 보시면 흡인, 천자, 신경 차단, 미용성의 목적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제 흡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걸 흡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서 체액이나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천자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시술이라고 해서 많이들 적용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적용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하면 수술비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피보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약관상의 이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지금 하는 시술이 여기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멈췄는데요.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흡인과 천자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증권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술들이 흡인, 천자 혹은 신경 차단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 증권을 보실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상품에서는 1.7종 수술비에서는 흡인, 천자가 보장이 된다는 항목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흡인, 천자가 되지 않는 기존 증권과 지금 똑같은 1.7종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것, 기존 증권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오늘 설명드린 상품에서는 흡인, 천자까지 범위가 더 넓어져 있어서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수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자, 즉 피보험자들이 생각하는 수술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환자들은 내 몸에 의사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수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이 수술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 코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수술 코드는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수술 코드를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이 수술 코드는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 코드표가 표준화되어서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아까 종합수술비라고 말씀드렸던 몇 대 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종류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느냐 이것만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구분해서 보셨을 때 종수술비하고 그러면 종합수술비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 종합적으로는 두 개 다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수술비는 수술을 따라가고, 그죠? 종합수술비는 질병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대로 또 배제되는 부분은 배제되는 부분대로 각자의 준비가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종합적으로 같이 가입하셨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오늘 말씀드려서 주안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그래서 종합수술비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을 따라가는 종합수술비는 많이들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런 항목을 봤을 때 오늘은 제가 1.7종 수술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1.7종 수술비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거와는 달리 좀 더 범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1.7종 수술비는 기존에는 1.5종이라고 하면 수술의 범위가 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작은 수술도 수술비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을 때 1.7종 수술비는 지금의 기존에 가입할 수 있었던 1.5종 수술비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종 수술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수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그리고 수술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수술 코드가 EDRG 방식으로 제가 표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과계냐 내과계냐 이런 식으로 수술 코드를 분류해서 2530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수술 기록지 상에 이렇게 정확히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7종 수술비는 이런 코드 체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진단 코드라고 하는 걸 나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 D, E 한 이제 질병의 이런 영문 명칭을 따라서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뒤에 좀 더 세부적인 수술 코드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종 수술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넓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흡인하고 천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존에는 안 됐던 건데. 자, 그래서 그게 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궁금해하실 테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런 어떤 질병 코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수술을 했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폐농량 배액술 이런 거 받아봤다는 얘기를 주변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수술비를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못 받았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흡인에 해당하고 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내시경 시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결장경 시술, 자,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안 됐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선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의사의 시각에서의 수술적인 거 봤을 때는 우리가 보험료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험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종합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수술 코드가 628개 정도의 약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수술은 중요한 게 영수증을 보시면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이 없이 비급여 항목만 있다면 이건 수술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는 무슨 뜻이죠?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코드를 받으셨을 때 보시면 수술 코드를 받고 명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영수증상에 보니까 내가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있다. 이 공단 부담금이 있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급여라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 준다는 얘기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28개 범위 수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수술 종류가 뭔지. 그리고 나서 급여 항목으로 발생했을 때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기초적인 증권의 약관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흡인하고 천자 같은 이 제외사항의 보상을 보시면 경피적 배액술 같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복통이 나서 A씨가 열도 나는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검사했더니 급성 담관염이래요. 그래서 급히 뭔가 조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에 많았을 텐데 오늘 설명드린 17종에서는 이 경피적 배액술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병 코드가 이렇게 명칭이 나왔을 때 H520 이렇게 되면 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흉관 삽입술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기침 가래가 너무 오래 끓어서 열이 계속 나고 해서 CT 검사 받고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결국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흉막강 안에 흉막 삼출액이 있다고 해서 흉관 삽입술을 해서 이걸 빼내는 걸 했던 거죠. 그랬더니 또 수술 코드에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의 17종 수술비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수술 코드 2530에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수술에서 많이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임신 관련 수술인 것 같아요. 자, 임신 관련 수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다 지급이 되지 않죠. 태아보험에 특별히 여기서 특약을 넣어서 임신 관련 수술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장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궁외 임신의 이제 내종을 보장을 해주는 게 이 증권상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궁외 임신 복강경 수술의 보상 사례를 보셔도 이분의 경우에 자궁외 임신이 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게 임신 관련 수술이기 때문에 약관상 보장이 수술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7종 수술비만 좀 요약해서 여기서 되는 수술비들을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핀 제거술이 있는데요. 핀 제거술이 원래는 부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골절을 당했을 때 핀을 먼저 삽입을 하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 이거 핀을 또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처음에 상해일 때는 이 핀을 꽂을 때는 수술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하지만 핀 제거술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17종에서는 이 핀 제거술조차 지급이 된다라고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이 뭐죠?
우리가 코골이 보통 많이 할 때 수면 이제 무호흡증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경우에 수면 무호흡 증후군 수술을 할 때도 여기서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유방에 종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제거술을 하죠. 제거술을 하고 나면 이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건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방 재건 수술도 보장이 3종 수술로 되어서 보장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자궁 외 임신 이런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조율기 교체나 제거술인데요. 자, 심장 조율기나 혹은 이제 이 조율기라고 하는 게 심박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심박 조율기라는 걸 이제 심장에다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 심박 조율기가 한 번 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교체를 주기가 올 때마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거나 바꿔주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 수술에서는 보장받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칠종 수술비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할 점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나머지 수술들은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해 수술비도 1호종, 질병 수술비 1호종 이렇게 각자를 가입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일칠종 수술비는 별도로 상해 질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해 질병을 합쳐서 통합해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일칠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 여기서 상해건, 질병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해 질병도 같이 받고 범위도 더 넓어졌다라고 했는데 많이 비싸진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1호종 수술비를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 1호종 수술비는 108종을 보장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500만 원 정도 가입을 했을 때 12,000원, 여자도 12,000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난이도에 따라서 종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일 쉬운 게 1종, 그죠? 제일 어려운 게 5종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것이고 수술 코드 수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다 해서 108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로 1, 2, 3종이 많죠. 4, 5종 수술은 10개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 7종 수술비를 보게 되면 와, 보험료만 봤을 때는 2배가 넘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보상한 받는 손해가 108종을 보장하는 거에서 628종, 즉 약 6배가 되는 거죠. 6배의 더 보장 범위가 넓은데 보험료가 2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수술에서 질병하고 상해를 다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1종이 10만 원 보장할 때 여기는 1종이 30만 원이에요. 보장 금액도 더 높은 것이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제 5종까지 하고 끝났던 게 이제 7종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종을 보더라도 와, 제일 많은 1종만 봐도 212개 코드예요. 그래서 급여 대상 수술의 약 70%가 1종 수술이라고들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고 쉽게 하는 수술들은 1종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종에서 범위가 더 넓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1,7종 수술비와 간병인 입원 일당의 통합 플랜인데요. 자, 수술 받게 되면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통원을 통한 이제 하루 하는 시술도 있긴 하지만 수술을 우리가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일치종 수술비를 가입하실 때 저는 간병인 입원 일당을 같이 가입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일치종 수술비 1,000만 원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간병인 상해 입원 일당하고 간병인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기본계약 1,000만 원과 일치종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각각 간병인 2만 원씩 일당을 넣었을 때 보험료를 보시면 50세 남자 기준에도 남자 4만 원, 여자 4만 6천 원 정도에 가능하십니다. 간병인이라고 하는 걸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병인이 평균적으로 일당이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수술하고 2주만 입원하셔도 이 금액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약 10만 원만 우리가 곱해보더라도 2주면 14만 원, 14일, 140만 원을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칠종 수술비와 간병인 일당 같이 해놨을 때 우리가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수술비를 종수술비로 가입해서 1,3종 혹은 1호종을 가입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1,7종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해 수술과 질병 수술을 하나의 담보로 같이 보장을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존 수술비에서 보장 안 되던 흡인이나 천자까지 보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존 1호종 수술비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나 보장되는 수술의 종류도 훨씬 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술하게 되면 입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원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간병인 입원 1단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술비도 좋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1.7종 수술비와 같이 간병인 입원 1단까지 준비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동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실속 있는 플랜 두 가지를 딱 묶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받는 수술비, 그동안은 1에서 5종까지만 들어보셨죠. 오늘은 1에서 7종, 더 넓어진 수술비로 계속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간병인 1당도 유일하게 지금 있는 간병인 보험 가운데 가장 큰 보장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따로 간병인을 고용해도 그만큼을 또 보장해주는 특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단비가 있어도 수술비 꼭 필요하다는 거 다들 이제 느끼시고 간병인도 요즘 정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만큼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고동현 전문가님, 간병인 입원 1당 이거 가입한 후에요. 이게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일단은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게 너무 좋지만은 내가 만약에 따로 고용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혹시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주의하실 점은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간병인 일당들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쓴다. 이 간병인 입원 일당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내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보험 회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제도예요. 자, 요까지가 일반적인 회사들의 수순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병인 입원 일당에서는 회사에서 보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공동 간병인을 사용한다든지 우리 병원에는 외부 간병인이 못 들어온다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이제 간병인을 따로 불러서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타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입원 일당 2만 원, 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그 금액인 만 원, 2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아까 이 상품에서는 오늘 플랜에서는 이 간병인 입원 1당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부르고 싶다.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내가 공동 간병인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실비로 12만 9천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플랜에 말씀드린 이 한 회사만 그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실비로 12만 9천 원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그것도 쓰지 않고 개인 간병인도 안 썼고 회사에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일당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면 금액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더 주의하실 점은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라는 게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그리고 간병인까지 통합해서 이 환자를 같이 보살펴주는 케어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병인 입원 일당에서도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가입한 금액의 2배수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만 원을 가입하신 분은 2만 원을 받으시고요. 2만 원을 가입하신 분은 4만 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간병인 입원 일당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은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병인 입원 일당 똑같으니까 제목이 같으니까 같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내가 실비 청구를 할 때 못 받거나 아니면 통합간호 간병 서비스를 청구하거나 할 때도 가입한 금액에서 그냥 만 원, 2만 원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간병인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간병인 보험은요. 내가 따로 부르면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2만 9천 원 그 안으로 하루에 일당 개념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비 1에서 7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지급이라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1년이 지나야지 그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수술비가 일반적인 과거의 수술비나 이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부터 365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질병이기 때문에 A라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B라는 수술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1호종에서는 수술의 코드가 같아서 같은 수술을 2번 했을 때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1.7종 수술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술을 한 날로부터 365일이 아니고요. 가입일로부터 365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입을 1월 1일자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12월에 수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른 수술은 무조건 다른 수술비에서는 이 수술이 끝나고 365일이 지나야, 즉 1년이 지나야만 새로운 수술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17종 수술비에서는 내가 12월에 수술을 하고 가입일이 1월이었기 때문에 다음 가입일인 1년이 지난 1월 1일이 되면, 즉 한 달 뒤가 되면 다시 한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수술을 했을 때 또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비가 보장하는 한도보다 좀 다를 수 있다는 일정 그 360일 한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수술을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입 일로부터 1년이니까 내게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동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 새로운 보험들이 참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내게 유리한 보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알아보는 것보단 이렇게 전문가가 골라주는 유리한 보험으로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는 333으로 보다 저렴하게라고 합니다. 오늘 유병자분들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은실 전문가님 오셨어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보험을 보다 보니까요. 네, 유병자 되기가 참 생각보다 쉬운 것 같거든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건강한데 유병자라고 네. 하니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이분들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유병자 333이라는 보험이 새로 나와서 보통 325 들고 계셨던 분보다 훨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저 플랜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암 생존자들을 한번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오, 그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하시는가. 그랬더니 뇌혈관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케이스가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암을 완치를 하고 나서도 심혈관이나 당뇨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병자들은 더 질병 쪽에 노출이 쉽고 완치가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을 이제 치료를 하셨거나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뇌혈관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63%에 육박합니다. 오. 굉장히 놀라셨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심장에서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 뇌 쪽에서 막혔다? 그럼 뇌경색이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고 어느 쪽에서는 한 곳에서 막히거나 뭐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병력도 참 억울하지만 아프신 분이 또 아플 수 있다는 당연하죠. 거 생각을 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자, 안타깝죠. 맞아요. 그런 거 그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요, 당뇨도 참 흔한데 예. 이걸 이제 질병으로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합병증이 없다라고 하면 예. 그냥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약만 하나를 먹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인슐린 한 대씩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그거 당뇨예요. 그러면 네. 그거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거라고 예. 생각들을 하시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당뇨병을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이 암이 얼마큼 많이 발생하는가를 통계로 내본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딱 보셨을 때 보면 일반인 대비 당뇨병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이 높습니다. 어휴,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네. 통계가 정확하게 따다닥 나와 있으니까 정말요? 제가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다 봐도 정말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당뇨병 협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오, 하고 이 자료를 예. 딱 드리면 그래요? 하고서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집안 내력에 있으시든가 본인이 아니면 가볍게라도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분보다 보험 보장을 크고 많이 조금 해주시는 것도 앞으로 내가 합병증을 대비해서 잘 가꾸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겠죠. 예, 그렇겠네요. 뭐 당뇨 수치가 나오기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매일 믹스커피 한 잔씩만 드셔도 당뇨이신 분들도 계시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당뇨 같은 거 있으면 막 거절당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 나왔다고 해서 좋다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보험료 걱정 많이 하세요. 예전 325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표준치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을 네. 이제 가입을 했었을 때 예전에 325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보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신세계다 이래서 예. 325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또 다른 신세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333이라고 해요, 저희가. 숫자가 하나 바뀌었네요. 예, 앞에 중간짜리가 325에서 3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3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만 보는 거예요. 3년 내에. 그러니까 1년이 길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보험료가 무려 25%나 내려갔어요. 예. 그럼 굉장히 저렴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유병자인데도 25%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네. 잘 보시면 돼요. 저희가 표준형이다. 그런데 안 아프신 분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분이 이제 100이다라고 봤었을 때 우리가 가입 조건을 점점 안 보는 거일수록 보험료가 비싸져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333이나 335가 없었을 때는 325만 표준치하고 325 사이가 있었는데 이때는 보험료가 좀 비쌌었죠. 그리고 325 그 밑에는 1Q나 2Q라 그래가지고 정말 더 간단하게 보는 보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험료가 진짜 많이 비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신세계가 하나 열렸어요. 그러면서 335, 335가 딱 생기면서 325와 표준체의 중간에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병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저렴하게 고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이런 상담은 어떻게 하나 해갖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네, 맞죠. 유병자 보험이 나왔을 때 너무 고마웠는데 네, 맞아요. 막상 가입이 되니까 또 보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생각이 당연합니다. 드는데 네.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기존의 325 보험이랑 333이랑 표로 네. 비교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325하고 333이 있습니다. 또는 타회사 같은 경우는 335도 봅니다. 근데 3은 똑같아요.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가 있느냐. 네. 요거는 두 개가 똑같이 같습니다. 근데 325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입원력이 있나 수술력이 있나 요거를 따져보는 거고 3은 3년 내 입원 수술을 봅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조금 더 확대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 거 325는 5년 내 암 진단이나 입원 수술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보통 저희가 3년 내에 6대 질환, 이거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 판막증이 있느냐, 이런 수술을 했느냐, 입원을 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축소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반드시 5만 보니까 5년 내에 암이나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25밖에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3년은 지났어요. 그러면 333으로 보험료를 대폭 내려서 가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유병자 보험이 기본적으로 할증되는 이제 325 조건이었다면은 네. 중할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연하십니다. 덜 할증되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솔직히 당뇨 한 가지만 있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만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제가 왜 유병자냐고 저희한테 많이 이렇게 떼를 쓰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가끔은 계세요. 그래서 약 드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예방 차원에서 우리 나이대 되면 먹으라고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고지해야 될 사항이고 약을 드시기 때문에 유병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나 막 뭔가 조금 미흡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이런 333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기도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부드럽고 이렇게 좋죠. 그리고 보험료가 일단 굉장히 저렴해졌고 옛날 거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좋고 선택하셨을 때 조금 덜 억울해 하시면서 가입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좀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나온 회사들끼리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준 간편보험이다 그래갖고 333이나 335를 판매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개 회사를 한 종이 안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A사 같은 경우가 333을 보고요. B사와 C사는 335를 봅니다. 근데 3개월 이내에 의사소견 및 치료력은 전사가 같아요. 그리고 3년 이내 입원 수술도 전사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553에서 갈려지겠죠. 3년 이내에 6대 질병이 있느냐. 2개 회사는 5년 이내에 8대 질병이냐 6대 질병이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3년이 조금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A사가 전적으로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네. 드리는데 6대 질병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암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이런 거는 심장에 관계된 거라 모를 수가 없죠. 본인이 어떤 수술을 했던지 네.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간경화. 굉장히 우리가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졸중. 이렇다 그러면 뇌경색이 포함되는 거니까 요 6개 중대 질병이다라고 해도 3년이 넘었다 그러면 333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시기가 훨씬 더 좋고 가입하실 때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다실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는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매달 얼만큼 차이가 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개 회사를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험은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이 사람이 직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다르는데 공통 조건으로 딱 해가지고 50세 여자를 20년 납 20년 만기로 딱 해갖고 상해 1급으로 했었을 때 비교하시기 편하게 암 1000, 유사암 1000, 뇌혈관 진단 1000,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진단 1000, 급성 심근경색 1000, 질병 수술비 30, 상해 수술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딱 비교를 해놓으면 A사 같은 경우는 암이 조금 비쌉니다. B사나 C사에 비해서 이렇게 네. 보시면 그리고 유사암도 A사가 조금 비싸요. 그죠? 예, 그런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A사가 아주 현격히 쌉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B사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뇌졸중 역시도 A사가 현격히 싸요. B사나 C사에 비해서.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 같은 경우도 거의 반 가격 정도 차이 나게끔 A사가 쌉니다. 그리고 수술비나 이런 건 A사가 조금 비싸죠. 그런데 이 토탈 한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요렇게 보면은 A사 같은 경우는 4만 원대가 되고 B사 같은 경우는 5만 1,000원, C사는 4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납입하는 돈을 액수를 봤었을 때 B사로 가입하시게 되면 총 270만 원 돈을 넘게 더 내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A사도 한 100만 원은 넘지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유사암이나 이제 요런 걸로 해가지고 암도 놓고 유사암 놓고 뇌혈관, 심장 요렇게 해갖고 없던 거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내가 보험이 있는데 나는 조금 부족한 진단비랑 요런 거를 보강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을 때 50세 남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비교를 똑같이 해보니까 A사가 암은 비싸지만 뇌혈관이나 심혈관, 혈관계통이 싸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에서 별로 차이가 안 보인다라고 보여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는 다 있어요. 그냥 나는 그 수술비나 이런 것만 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ABC사에 없는 조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이번 일당도 가입하는 그 즉시 100%를 보장을 해주지만 B나 C사 같은 경우는 50%만 지급을 해주세요. 1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도 유병자에 들어와 있어요. 메디케어 서비스는 굉장히 우리가 아플 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저희가 옵션으로 드리는 거라 해서 보시면 훨씬 더 나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증권을 한번 보시는 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18년도 이전 간편보험과 2018년 이후 간편보험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비교하시기 쉽습니다. 2018년 이전 보험은 저도 그렇게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만 있었어요. 그랬고 이제 유사암도 10% 20%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2대 질병 수술비도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2018년 이후 간병보험에서부터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는 게 들어왔어요. 1,000만 원씩. 그리고 유사암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2대 질병 수술비다 그러면 예전에는 20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수술비로 지금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진단비랑 육박하죠. 그걸 반복 지급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종합수술비도 정말 예전에는 조금씩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양념 쳐드릴까 이런 심정으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표적항암제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간편보험에 표적항암제가 첨가가 같이 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 지급 방식도 예전에는 4일이 지나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날부터 바로 지급을 해드리니까 훨씬 더 좋은 담보로 갈아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유병자분들 어떤 분들이 이거 333 보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볼게요. 그 간편보험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분들 차를 사시면 평생 카센터 한 번도 안 가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비소나 우선 타이어도 바꿔야 돼요. 그죠? 엔진 오일도 수시로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간편보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8년도 이전 상품이다. 거기서 지금 많이 받을 수 없는 담보를 빼시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셀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리고 주부들이 이제 좀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주방도 바꾸고 싶고 화장실도 바꾸고 싶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예전 보험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뇌출혈만 걸려야 되는 거고 급성 심근경색만 걸려야 된다. 이러면 정말 내가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분을 설계해드렸던 저희도 정말 같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간편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도 내 보험에서 조금 리모델링이나 업셀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원력이 3년이 경과가 됐다. 그러신 분들은 본인 업셀링을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보험료도 절감하고
보장은 높이 이렇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2018년 이전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은 조건 충족될 수도 있으니까 333 보험으로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 보험료만 저렴한 게 아니라 보장도 확 넓어졌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은실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오늘 문자부터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4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질환에 대해서 수술 시 보장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넣으셨는데요. 자, 고동현 전문가님,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주의해서 보실 건 표준체, 아까 지금 고은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표준체 그리고 이제 간편보험 이렇게 다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표준체 보험은 가입한 이후에 약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입한 이후에 진단 확정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입한 이후에 그 질병의 진단까지 받고 나서 수술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질환은 이미 그 가입 시점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술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333, 335, 325 같은 간편형 상품들은 약관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기간 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질환이든 간에 일단 묻고 가는 거예요. 뭐에 해당만 안 되면 아까 보신 333, 325, 그다음에 335 이렇게 각 조건들이 있잖아요. 거기 해당만 안 되시면 그 이후에 한 수술에 대해서는 그 이전, 가입 이전에 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수술비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심지어 이 간편보험들 중에서도 일부 한두 개의 회사는 약관상에 진단 확정받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입 이후에 수술 받은 경우 이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한두 개 회사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입 이후에도 진단 확정받고 수술이라고 간편 상품인데도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나중에 안타까운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좀 상담이 필요하시고 기존에 가입하신 것들도 약관을 보시면 내가 수술비에 가입 이후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표준체 보험은 가입 전에 내가 아팠던 질환에 대한 수술비는 보장 못 받지만은요.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간편보험은 잘만 고르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질환에 대해서도 수술비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그런 조건이 또 아닌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좀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자, 47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조를 제거한 후에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는데요. 자, 고은실 전문가님, 대장용종 제거 이거 많이 하던데 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까요? 입원 안 하셨대요. 입원은 안 하시지만 수술력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제 지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냥 용종 네. 다 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증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회사에 고지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야기는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낙을 받아서 그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가입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지하시면 가입하시는데 거의 제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이네요. 네, 용종을 제거는 하긴 하셨으니까 수술력이 있기는 하지만 예. 고지만 하면은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입이 되는 회사를 전문가도 찾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시죠. 자, 478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 수술을 한 경우에도 오늘 방송에 나온 1에서 7종 수술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문자 넣으시는데요. 자, 고동현 전문가님, 이거 1에서 7종 수술비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 괜찮을까요?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1, 7종은 안 되시더라도 간편도 지금은 335, 325 굉장히 많이 다각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다고 해도 3년 이내에 해당이 안 되시고 이제 암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333에서는 3년 이내만 암이 아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이내에 암도 아니고 3년 이내 수술만 아니면 되는 거라서 그 기간이 좀 넘었을 때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기간 외라고 하시면 사실 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3년 이내 이제
이재력이 있으신 경우,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나 수술력, 입원력이 있으신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3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333으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으로는 가능은 하신데 5년이 넘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비 같은 걸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은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에 수술을 한 병력이 있어도 오늘 소개해드린 1에서 7종 계속 받는 수술비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만 넘었으면 또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